태평양 전쟁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전설의 레전드 CV6 엔터프라이즈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제국을 상대로 무쌍을 찍은 항공모함 CV6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진취 혹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를 이룩한다라는 것으로 무려 1775년부터 이어진 유서 깊은 이름입니다. 미 해군을 위해 건조된 6번째 항공모함이자 2번째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는 1936년 10월 3일에 취역했습니다. 당시에 최초로 레이더가 장착된 14척의 함선 중 하나인 엔터프라이즈는 1941년에 진주만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한마디로 엔터프라이즈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태평양에 전진기지를 배치하라. 1941년 11월 28일 진주만에서 출항한 엔터프라이즈는 진주만에서 4,000km 떨어진 웨이크 섬으로 향했습니다. 웨이크 섬에 해병 항공대를 수송한 엔터프라이즈는 1941년 12월 6일에 하와이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새벽 하와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오하우에서 서쪽으로 398km 떨어진 곳에 도달한 엔터프라이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정찰을 위해 18기의 함재기를 내보냈고 18기의 함재기는 진주만 공습에 휘말리고 말았죠. 7기의 함재기가 격추되자 엔터프라이즈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공습을 개시했고 30기의 함재기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30기의 함재기는 표적을 찾지 못하고 도리어 아군 대공포 사격으로 3기가 격추당하고 맙니다. 12월 8일 저녁이 되어서야 진주만에 입항한 엔터프라이즈는 곧바로 연료를 보급하고 재무장에 들어갔는데요. 진주만 공습으로 쑥대밭이 된 진주만이었지만 엔터프라이즈가 연료를 보급하고 재무장하는 데 걸린 시간은 평상시보다 3배 빠른 7시간이었습니다. 하와이 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멀쩡한 함선들과 함께 출항한 엔터프라이즈는 12월 10일에 함재기로 일본 잠수함을 수장시키는 첫 전과를 세웁니다. 1941년의 마지막 2주 동안 하와이 제도를 보호한 엔터프라이즈는 1941년 2월 1일 마셜군도를 급습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 64기의 함재기가 공격받았고 그중 6기가 격추당했지만 일본 함선과 비행장 등에 큰 피해를 주는데 성공했는데요. 그 다음 달인 3월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에 진출해서 웨이크섬과 마커스 섬에 있는 일본 시설을 공습합니다. 공습 이후 진주만으로 돌아와서 약간의 개조와 수리를 마친 엔터프라이즈는 1942년 4월 8일 자매함인 호넷과 만나기 위해 출항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임무는 호넷을 호위해서 둘리틀 특공대가 무사히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위치가 발각된 엔터프라이즈 함대와 호넷은 진로를 바꿔서 4월 25일에 진주만으로 돌아옵니다. 둘리틀 특공대를 무사히 보낸 엔터프라이즈의 본격적인 활약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1942년을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전장 246.7m에 전폭 33.2m, 흘수선 7.9m이며 만재배수량 25,500톤에 승조원 2,217명이고 무장은 5인치 함포 8문, 사연장 1.1인치 대공포 4문, 20mm 오리콘 기관포 24문, 함재기 최대 96기이며 최대 속도는 32.5노트에 항속거리는 23,200km입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4월 30일 엔터프라이즈는 산호에서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남태평양으로 출항합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가 도착하기도 전에 작전이 끝나버리자 엔터프라이즈는 호넷과 함께 일본의 남태평양 상륙작전인 RY 작전을 지연시킵니다. 1942년 5월 26일 진주만으로 돌아온 엔터프라이즈는 이틀 뒤인 5월 28일 미드웨이를 방어하기 위해 출항합니다.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인 미드웨이 해전의 시작은 1942년 6월 4일 아침 미 해군을 발견하지도 못한 일본 항공모함 4척이 미드웨이 섬을 공습하면서부터입니다. 일본의 공습에 대응해 미드웨이 섬에서 급강한 폭격기와 뇌격기를 대거 출격시켰지만 일본 항공모함에 피해를 주진 못합니다. 미드웨이 섬의 반격에 이어 미 해군 항공모함에도 함재기를 보내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했지만 명중탄은 나오지 않았고 큰 손실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엔터프라이즈는 달랐는데요. 엔터프라이즈에서 출격한 함재기가 일본 항공모함 2척을 수장시키는 전과를 세웠고 자매함인 요크타운에서 출격한 함재기도 일본 항공모함 1척을 수장시킨 거였죠. 하지만 살아남은 일본 항공모함이 특공을 감행해 엔터프라이즈의 자매함인 요크타운이 격침당하자 엔터프라이즈는 요크타운의 함재기까지 받아들입니다. 요크타운의 함재기는 엔터프라이즈의 함재기와 힘을 합쳐서 모함을 격침시킨 일본 항공모함을 용궁으로 보내버립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엔터프라이즈는 멀쩡했지만 미 해군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1척, 항공기 113기를 잃는 적지
적지 않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반면 일본 해군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봤는데요.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 순양함 1척, 항공기 272기를 잃는 미군의 배나 되는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승리한 엔터프라이즈는 1942년 6월 13일에 진주만으로 돌아옵니다. 한 달간의 휴식과 점검을 마친 엔터프라이즈는 1942년 7월 15일 남태평양에 진출해서 같은 해 8월 8일 솔로몬 제도 상륙작전을 지원합니다. 2주 동안 솔로몬 제도 남서쪽의 해상통신선을 보호한 엔터프라이즈 함대는 8월 24일 과달카날에서 북쪽으로 300km 떨어진 곳에서 일본 해군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일본 경항공모함이 용궁이랑 하이파이브하자 일본은 후퇴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엔터프라이즈는 미 해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요. 3발의 폭탄이 직격하고 4번의 사고가 발생해서 74명이 전사하고 95명이 다친 거였습니다. 하지만 승조원들의 목숨을 건 노력으로 엔터프라이즈는 하와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942년 9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주만에서 수리받은 엔터프라이즈는 다시 한번 남태평양에 진출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 참여한 엔터프라이즈는 일본 항공모함과 순양함을 공격했고 이 때문에 공격이 집중되고 말았습니다. 2발의 폭탄을 맞아 44명이 전사하고 75명이 다친 엔터프라이즈는 심각한 손상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계속하는 맹렬한 투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의 맹렬한 투지에도 불구하고 자매함인 호넷이 격침되고 마는데요. 묵묵히 호넷의 승조원과 함재기를 받아들인 엔터프라이즈는 자매함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악착같이 살아남았고 덕분에 미국은 일본을 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는 자매함들의 의지를 이어받아 갑판에 엔터프라이즈 vs 재팬이라는 표지판을 세웁니다. 그렇게 솔로몬 제도에서 전투를 치른 엔터프라이즈는 전투 중에도 수리가 끝나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는데요. 전투 중에 어느 정도 수리를 마친 엔터프라이즈는 11월 13일 일본 최초의 전함을 격침시키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이어서 과달카날 해전에 참여한 엔터프라이즈는 일본 해군에 16척 격침, 8척 손상이라는 피해를 주는데 동참했습니다. 1943년 2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아군 함대를 보호한 엔터프라이즈는 같은 해 5월 27일에 진주만에서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지만 작전에서는 제외되는데요. 그 이유는 새로운 항공모함인 에식스급과 인디펜던스급이 태평양 함대에 합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1944년 1월 29일이 되자 엔터프라이즈는 커잘레인 환초 상륙작전을 지원합니다. 같은 해 2월 17일 엔터프라이즈는 캐롤라인 제도에 있는 일본 해군기지를 공습하기 위해 야간 폭격을 감행하는데요. 고작 12기의 뇌격기가 총합 배수량 6만 6천 톤이 넘는 함선을 수장시키는 엄청난 전과를 세웠고 이는 전쟁사의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1944년 6월 19일 미국과 일본 양국이 필리핀해에서 부딪히게 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많은 항공모함이 동원된 필리핀해 해전에서 전설적인 엔터프라이즈가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레이테만 해전, 이호시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 크고 작은 전투에 빠지지 않은 엔터프라이즈는 1945년 6월 12일부터 수리 및 점검을 받던 중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함선 263척 격침 및 손상, 항공기 911기 격추 등 무쌍을 찍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전과를 세웠습니다. 아군에게는 빅2, 럭키 2등의 별명을, 적군에게는 잿빛 유령, 질주하는 유령 등의 별명을 얻은 엔터프라이즈는 한 명에 어울리는 당당한 함생을 살았던 항공모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아이오와급 전함과 달리 CV6 엔터프라이즈를 볼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새로운 항공모함이 24척이나 취역하면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2년간 폐기 작업을 거쳐 퇴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958년 2월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인 CVN-65 엔터프라이즈가 8번째로 이름을 물려받으면서 엔터프라이즈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국을 상대로 무쌍을 찍은 항공모함 CV6 엔터프라이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